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세 가지가 큰 내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연방 상원에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 시작하는 절차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예비선거 후보들의 토론회도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카삼 솔레이만이라는 넘버 2맨을 암살하고 나서 그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뭐 정치적인 앞으로의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장애가 될 것인가 그런 점들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기본적으로는 상원까지 가는 이 탄핵 결의안을 하원에서 1개월이나 연기를 했습니다. 그 연기 자체가 잘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로는 한 달 동안 상원으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레브 파네스라는 그런 그 루돌프 줄리아니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와 함께 우크라이나 이 모든 탄핵까지 가게 된 일을 했었던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얘기를 내놨습니다. 이것은 그 연방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이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죠. 결국은 하원에서 대통령을 탄핵시켜야지 되는 이유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이미 책정됐던 그 보조금까지 홀드하면서 자신의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정치적인 라이벌이라고 믿어졌었던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나쁜 결과가 나오게 하는 그 같은 조사를 해라 하고 있었던 것이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고 그리고 이제 그 같은 여러 가지 후속 절차에 대해서 의회가 하는 일 조사하는 것을 막고 했다 해서 의회 방어 이 두 가지 이슈를 하원에서 탄핵 그 결의안의 첫 번째, 두 번째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점점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은 대통령에게 나쁜 것이고 대통령은 뭐 그 전화 완벽한 전화였다? 뭐가 잘못됐느냐?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대통령도 부통령도 여러 명의 장관들도 알고 있었다고 이 사람이 그 이제 증언을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뭔가 그 본인의 마음에 맞게 이런 일을 해야지 되는데 우크라이나 그 직업 외교관인 마리 요바노비치 외교관이 대통령 맘대로 들어주지 않고 줄리아니도 그가 이제 쉽게 움직이지 않고 하니까 결국은 우크라이나 일인데도 우크라이나 대사가 아니라 전혀 정치 경험은 없고 대통령에게 기부금을 많이 냈다는 이유로 대사가 된 유럽연합 대사가 했었고 그 유럽연합 대사도 하원 청문회에서 대통령이 이제 뭔가를 잘못한 것 같다 하는 증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원에서 공화당에서 그동안 계속 탄핵 그 이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보호해왔던 데빈 누네스라는 하원 의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기 전까지는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보위원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과 역시 그 루돌프 줄리아니 팀과도 연락이 있었다 하는 것까지도 지금 다 드러났어요. 또 요바노비치라는 대통령 말 잘 안 듣는 그 헌법에 선서한 대로 외교관의 직무를 했었던 그 우크라이나 전 대사를 감시까지 했었다는 그런 일들까지 쭉 나왔고요. 그리고 의회의 초당적인 기구에서 백악관이 의회에서 책정한 우크라이나에 돈을 지원해라 하는 것까지 홀드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뒷조사 좀 해라고 얘기한 것이 법을 위반했다는 결론도 나왔습니다. 또 한 달 동안 상원에 보내지 않고 있는 동안 존 볼튼이 나 상원에서 나오라고 하면 그 소환장 보내면 나갈게라고 얘기를 했었고 뭐 기타 등등.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부정적인 면이라고 하면은 뭐 여론조사 같은 것은 대통령이 뭐 잘못을 했다 하지 않았다 탄핵 당해야 된다 당하지 말아야지 된다 이런 것들이 한 달 사이에 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 예비선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야지 민주당으로서는 좋은데 그 같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탄핵에 대해서 관심을 받게 된 게 민주당으로서는 마이너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공화당은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한 달 동안 하원에서 이것을 상원에 보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증거가 더 나오게 됐다고는 하지만
공화당 상원은 증거 가지고 지금 그 재판 그 배심원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대통령에게 무죄를 준다 이런 것이 공화당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와 대부분의 거의 모든 공화당 의원 한 4명 정도를 빼놓고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증거가 더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그 해석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뭐 설령 대통령이 조금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탄핵당할 만한가? 뭐 그런 헌법상에서의 해석에 중점을 좀 둘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 흥미로운 것은 어제 대통령이 발표한 한 뭐 7, 8명 되는 상원에서의 이 탄핵에 대비한 변호사들, 그 변호사 가운데서 이제 3사람이 좀 눈여겨봐지는데, 3사람 내지 4사람인데 그 가운데서도 뭐 정확하게는 2사람이죠. 케네스 스타 전 특별검사와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지금 하버드 법대 교수면서 변호사인 앨런 그 더쇼비치, 이 2사람인데, 케네스 스타 같은 경우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그 특별검사로서 일하고 나서 유명해져서요. 그 뒤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저쪽 말리부에 있는 바다가 쫙 내려다 보이는 캠퍼스 아주 좋죠. 위에 올라가 있어서 페퍼다인 대학교에서도 일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사실은 이 대학교에서는 뭐 쫓겨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케네스 스타가 그 어떤 그 대학교에서 일하다가 뭐 큰 대단한 대학교는 아니지만 그 대학교에서 일하다가 요즘 그 미국 대학교에서 학생들 뭐 스포츠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뭐 돈 주고 입학하고 그것을 중간에서 또 해줬던 사람이 있고 뭐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일로 인해서 방출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케네스 스타는. 그리고 이 케네스 스타보다는 알란 그 더셔비츠가 훨씬 그 주목이 되는데, 이 사람은 오제이 심슨도 변론을 했었고 제프리 앱스틴이라는 어린이들 그 성매매 했었던,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 너무 돈이 많고 아주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플로리다주의 재판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지만 연방 기소가 됐고 그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제프리 앱스틴을 변호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프리 앱스틴 같은 경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맞는가? 아니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제프리 앱스틴이 이제 그 연결을 해준 어린 그 미성년자 그 여자 어린이들과 잠을 자고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누가 살해를 했다 뭐 이런 그 루머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 제프리 앱스틴을 변호한 것뿐만이 아니라 제프리 앱스틴 주변에 있었던 어린 그 여자들과 바로 이 변호사도 뭐 잠도 자고 할 것 다 했다 하는 이런 그 주장과 루머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이 이 사람을 선택한 것이 조금 어떤 뜻에서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전부 한 7명, 8명이요. 그 친팍스적인 성향의 변호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어떠한 그 통계를 봤더니 2019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을 상원 탄핵 재판에서 방어하기로 한 이 7명, 8명의 변호팀이요. 그 365일 내내 팍스에 출연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적어도 365일. 일을요. 로버트 레이를 포함해서 로버트 레이가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 뒤를 이어서 빌 클린턴 그 탄핵 그 당시에 특별검사를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텔레비전에 나와서 뭔가를 잘 말해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신경을 썼구나 하고, 어제는 이제 바로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로 짐작을 했었고, 그 짐작이 지금 뭐 맞네요. 거의 맞는 것으로 나오고, 그렇게 될 경우 어쨌든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숫자가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이고, 그리고 상원에서는 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대통령은 무죄가 될 겁니다. 1월 말 아니면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2월 4일이죠. 2월 3일에 이제 아이오와주에서 코커스 첫 번째 예비선거가 치러지고 해서 아마 이달 말에서 2월 4일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는 그 사이에 대통령이 아마 무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 자체는 예측이 가능한 탄핵 재판이지만 그래도 전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같은 상원 원내대표가 나는 이거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든 그 대통령을 무죄로 하겠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재판 기간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증거와 사실에 원칙해서 재판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사실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탄핵 재판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게 정치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 탄핵 재판을 치르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지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한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일부 공화당들이 반발을 해서 좀 온건한 공화당이라고 할까요? 뭐 테네시주의 라마 알렉산더 의원이랄까, 수잔 콜린스, 메인주의 알라스카주의 리사 머코스키 두 명은 이제 여성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밋 롬니가 있네요. 유타주의 연방상원의원 본인이 버락 오바마와 겨뤄서 이제 졌었던 그 공화당의 대선 후보 이런 사람들은 지금 계속 앞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루돌프 줄리아니를 도와서 우크라이나에서 뭔가를 끌어내려고 했었던 비즈니스맨 그 사람도 지금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야지 된다. 공화당에서 일부이기는 합니다만은 어떤 이 같은 중도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증인 출석을 점점 요구하게 되고 민주당 의원들은 증인 출석을 뭐 당연히 요구하지만 글쎄요 증인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1월 말에서 2월 초 그 사이에 거봐라. 내가 완전히 무죄잖아. 이거 이제 뭐 이렇게 큰 소리를 탕탕 치는 그런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가장 그 중요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게 이제 그 선제 암살이라고 그 고홍주 교수 예일법대예요. 헤럴드 그 홍주 고 교수는 얘기를 했는데 지난 3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모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교적인 것에는 성과가 거의 없었고 가장 큰 성과를 내왔다고 얘기한 그 북한 문제가 지금 딱 그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요. 노스코리아와 나토 그런데 이번에 이란의 제2인자인 솔레이마니 암살로 인해서 그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아야톨라 알리 카메네이가 그제 금요 기도회에 7년 만에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꼭두각시다. 우리 지금 이란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 그 이란 사람들을 향해서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뒤에다가 단독 꼽는 사람이야. 이란 사람들이 시위하는 것은 원래 지난달 뭐 한 달 전,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란이 너무너무 그 연료비도 비싸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상당 부분은 미국의 경제 제재로 시작이 된 것이고 오일을 수출하는 국가에서 연료 비용이 너무너무 비싸다고 하는 것조차도 참 우스꽝스러운 슬픈 그 사연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래서 경제가 이게 뭐냐 하고 시위를 하던 사람들이 미국이 솔레이만이라는 사람을 암살을 하니까 확 뭉쳤다가 정부 중심으로 그러다가 그 정부가 솔레이마니를 암살을 한 그 보복으로 이라크 쪽으로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해서 미국에 있는 미국 기지요 이라크에 있는 그곳을 이제 폭발시키고 하는 일로 인해서 미국이 이거 우리에게 보복했는가 하고 지레 겁을 먹고 오인을 해서 우크라이나 비행기, 미국산 비행기 보잉 737을 격추시켰죠. 격추시키고 나니까 이란 사람들이 또다시 그리고 나서도 그 이란에서 혁명수비대가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비행기가 혁명수비대 센터 쪽으로 갔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찌 이러한 일을 나흘 동안이나 우리가 안 했다고 기계결함이라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최고 지도자 물러나라 하고 이란 사람들이 다시 시위를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 잘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최고 지도자는 미국을 믿었어야 되겠어? 미국을 믿으면은 미국의 꼭두각시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폭파하고 한 것은 너무 잘한 거다. 세계도 우리를 봐야지 된다. 미국과 같은 세계 최고 강대국을 이란이 뺨을 때릴 수가 있어. 미군 기지를 미사일 공격한 것은 우리가 뺨을 때린 정도지만 신의 허락을 받아서 앞으로 신은 미국을 중동에서 미군을 다 철군시킬 거야. 그것으로써 솔레이마니 암살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거야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 아니네. 수프림은 무슨 수프림? 지금 이란 경제도 엉망이고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 하는 저 말들 좀 봐. 말 조심해야지 돼. 이렇게 딱 또 한마디 트윗으로 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위험한 도박을 한 겁니다. 이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강성이 많아서요. 제임스 마티스 나가고 난 이후에 그래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사실은 외교적인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찌하여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정치적인 경험이 없으니까 그 아래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연방 하원 의원 2번 한 그런 연방 하원 의원은 임기가 2년밖에 안 되거든요. 마이크 폼페오라는 사람을 CIA 국장으로 뒀다가 CIA 국장 1년 하게 하고 국무장관으로 뒀는데 이 사람이 이제 CIA 국장할 때 이스라엘 정보국과 조금 가까워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스라엘과 이란이 원수잖아요, 서로. 그래서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갖게 됐고 대통령에게 계속 솔레이마니를 암살을 해야지 된다고 부추기게 됐고 그리고 마이크 폼페오의 또 여러 가지 입김 등으로 국방장관이 된 마크 에스퍼, 마이크 폼페오의 육군사관학교 동기 동창이요. 같은 클래스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이란 솔레이마니를 살해를 해야지 된다고 하고 또 최초의 여자 CIA 국장이 된 지나 헤스펠. 지나 헤스펠은 미국이 알카이다 포로들을 암살할 때 암살이 아니라 고문할 때 제일 처음으로 고문을 주도했었던 사람입니다. 여자지만요. 해외에서 미국이 안에서 안 하고 그리고 고문하는 것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 싹 다 없애버린 사람이 지나 헤스펠인데 지나 헤스펠도 솔레이마니를 암살해야지 된다. 그래봤자 미군 기지 폭발 정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대통령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고 봤는데 해외에서 별로 그다지 큰 도움을 받는 게 지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솔레이마니 같은 경우는 지금 해럴드 홍주공 씨가 예일대학교 교수가 포린 팔러시의 기고문으로 쓴 것과 마찬가지로 오사마 빈 라덴과 같은 테러 조직의 헤드가 아니라 이란이라는 미국은 싫어하지만 주권 국가입니다. 주권 국가의 넘버 2맨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전쟁을 할 때가 아니고 평상시에 암살을 했다는 것은 이건 헤이그나 제네바 협약에도 위배되는 일이죠. 그렇다고 미국이 더 안전해졌느냐? 그건 아니죠. 지금은 뺨을 때렸지만 중동에서 미군을 다 철군시킬 것이다 하면서 이미 이라크가 같은 시아파인 이란 쪽에 딱 붙어 있고요. 이란은 국민의 90% 이상이 시아파고 이라크 같은 경우는 한 65% 그리고 나머지 몇몇 국가가 60%, 50%, 40% 되는 그런 국가가 있고 그런 국가가 한 너다섯 개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서 순위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시아파 이란과 이라크가 딱 붙어서 지금 이라크에서 미군 물러나라 하고 이라크 국회에서 결의안을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놓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해외에서의 신뢰도는 시진핑이나 푸틴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진실성이나 외교 정책을 지지한다 하는 사람이 더 낮아요. 그래서 한 24% 된다고 하던가요. 32개국에서 퓨 리서치사에서 미국 대통령과 미국에 대한 여론을 조사해 본 결과
미국 대통령보다는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훨씬 많았고요.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에서는 13% 정도만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믿는다 하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솔레이마니를 암살한 것은 이게 이제 선제 암살, 트럼프 대통령이 솔레이마니가 뭐 미국 대사관을 폭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던가 미국 사람들을 많이 숨지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 그를 암살했다고 하지만 증거를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그리고 또 국방장관도 국무장관도 뭐 미국의 대사관을 곧 그 무슨 폭발하려고 한다던가 그런 위협은 우리는 접수하지 못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세계에서 미국 대통령이 하는 말에 대한 신뢰도가 줄어드는 것이고 선제 암살이 트럼프의 새로운 덕트린인가 새로운 신조인가 새로운 뭐 주의인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해롤드 홍주고 교수가 하는 것이고요. 이 사람은 지금은 뭐 예일대 법대 교수이지만 뭐 클린턴이나 오바마 시대에 국무부에서 굉장히 높은 직책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이고요. 뭐 국무부 부장관도 지냈고 민주주의라든가 인권 이런 파티를 이끌어가는 사람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솔레이마니가 미군을 많이 그 숨지게 하고 한 것이 사실이지만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미국의 네이비실이라든가 아니면 뭐 특수 그 사령부나 특수사령관 네이비실의 최고 해들을 암살하고 네이비실이나 합동 그 특수부를 그 테러 그룹이다라고 지적을 하면 어떻겠는가? 왜냐하면 미국이 이란의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이라고 했잖아요. 이란의 정규군이 있고 혁명수비대가 있는데 그건 이란의 직제고 이란의 시스템인데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그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대비를 하는 거죠. 미국의 네이비실, 팀 6나 합동수사사령관 수사부를 합동 그 특수부를 수사부가 아니라 합동 특수부를 그 테러 조직이라고 다른 나라가 얘기를 하면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평화 시에 이렇게 주권 국가의 넘버 2맨을 암살한 것은 전쟁 선포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든지 김정은이라든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라든가 이런 사람도 또 마음 바뀌면 암살한다고 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태도다라는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뭐 어떠한 일을 하든지 별로 그 지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기반이 너무너무 강하게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가디언이 위스콘신의 한 그 교회 목사 마을을 포레스트라는 카운티를 취재를 해서 복음주의 신자들이 많고 그것도 신자들이 거의 공화당인데도 이 우리의 신자들이 지저스 섬기기보다 트럼프 대통령 섬기기를 더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라고 그 목사가 젊은 목사가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분께서 유튜브에 제목이 너무 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저스보다 높이 섬기자라는 게 아니라 그 제목 자체가요. 그렇게 섬기는 것에 대한 위험함을 이 목사가 경고를 할 정도가 됐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국내 지지는 필요가 없는데 너무나 많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솔레이마니 암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위험하다고 경고를 한 거죠. 한 사람만 예로 들자면 터커 칼슨, 팍스 TV에 이 터커 칼슨이 이건 아니지. 주변에 너무나 그 이란에 대해서 강성인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뭐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잘 모르면서 경박하다고 할까? 그게 이제 잘 모르면서 그런 형태로 외교 정책을 한다는 것을 해롤드 홍주고 교수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코노미스트 같은 데서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도 뭐 확 또 끝까지 나갈 것처럼 하다가 또 대국민 성명에서는 그 이란과 같이 나는 평화롭게 살고 싶다. 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게 또 확 가는 것 같다가 뒤로 또 쫙 물러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운명이 어쩌면 중동에 달려 있는지 몰라.
중동에 달려 있는 것 같아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서로의 보복과 보복이 끝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중동에서도 나가고 나면은 뭐 좋아하는 사람들 항상 뻔합니다. 뭐 터키, 뭐 블라디미르 푸틴, 뭐 그런 사람들이죠. 다 이 중동이라는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란에서 이라크로 시리아로 요르단으로 다 가는데 지금 그렇잖아도 이번 주에 그 연두교서 국정연설을 하고 지금 총리부터 내각을 싹 개편하고 그 새로운 총리는 누군지 그 러시아 사람들조차도 모른다는 것 아니겠어요? 본인이 영구 집권을 할 길을 터놓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좋은 거죠. 미국이 어디선가 힘을 잃어버리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지난 20년 동안 너무 많은 사람을 살해했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돈을 축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본인이 내려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미국이 중동에서 힘이 약해지면 러시아, 터키의 에르도안 이 같은 독재자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는 이제 미국의 그 민주당이 예비선거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토론회를 했는데 이번 토론회에서는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렌이 격돌을 할 것처럼 하지 않았고 엘리자베스 워렌이 토론하기 24시간 전에 먼저 딱 그 뭐 하나를 날렸죠. 두 사람만 있을 때 버니 샌더스가 나에게 2020년 선거에서 여자가 대통령 되기 힘들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아주 그 현명한 CNN의 젊은 백악관 출입김자가 그 버니 샌더스에겐 당신 왜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물어보고 하니까 이 버니 샌더스가 나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30년 전의 것을 봐. 내가 얼마나 그 여자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실제로 엘리자베스 워렌에게도 2016년도에 내가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간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예비선거에 나갔었지. 어찌 내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 또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지만 일반 투표로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많이 받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그 현명한 그 사회자가 엘리자베스 워렌에겐 이 사람 안 했다고 했잖아요. 버니 샌더스가. 그런데 아마 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 또 엘리자베스 워렌에겐 버니 샌더스에게 2020년에 여자를 그 미국 사람들이 아직 그 대통령으로 선출하기엔 좀 이른 것 같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는가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자베스 워렌이 나 디스어그리 했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자리 무대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남자들은 다 지난 10번의 선거에서 진 적이 있는데 나와 에이미 클로바쇼만 그 미네소타가 지역구인 상원 의원만 우리만 다 이겼어. 선거 치르는 그 모든 선거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중에 또 버니 샌더스가 나도 이긴 적이 있어. 공화당을 물리치고 내가 이겼잖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두 사람이 격돌하는 것에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자에 대해서 많이 차별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자가 나가서 이길 수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 가능성을 이제 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 내에서 서로가 서로를 그 물어뜯는 것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토론 끝나고 나서 버니 샌더스가 엘리자베스 워렌에게 악수를 청했더니 악수하지 않고 마이크에 새어 나와서 들린 그 말에 따르면 당신이 나를 전국적인 사람들이 보고 있는 TV에서 거짓말장이로 만들었어. 이래서 이제 기분 나빴다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암살자가 되지 않고 누군가가 누구를 암살해줘서 득을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번에 이 버니 샌더스와 또 엘리자베스 워렌 등의 약간의 싸움에서는 조 바이든 후보가 득을 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조 바이든 후보는 이번에 선거에서 처음으로 이제 외교적인 문제가 나왔고요. 또 김정은을 조건 없이 만날 것인가 이런 질문들도 직접적인 북한에 관한 질문이 나와서 외교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니까 조 바이든 후보가 훨씬 좀 돋보였다 하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2월 3일에 지금 상원에서 탄핵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때문에 조 바이든과 핏 브리저지를 빼놓고는 앞서가는 후보들은 엘리자베스 워렌, 버니 샌더스, 에이미 클로바샤 이런 세 사람들은 탄핵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오와주에서 선거 유세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사이에 이제 조 바이든에게 굉장히 플러스가 되겠다 하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뉴스를 준비하면서 이런 뉴스를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정규방송 시간에 뉴스 진행하다 보면은 브레이킹 뉴스도 있고요. 늘 준비한 것도 여러분들께 다 전해드리지 못하니 이 정도의 신선 노름과 같은 한가한 것 같은 내용 가장 중요하기도 한데 전해드릴 틈이 없죠. 인디아나주에서 시골이잖아요. 가장 오래된 공무원이 102세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요. 다음 달에 은퇴하기로 스스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정말 럭키한 가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102세 되신 분입니다. 102세. 말하자면 산림청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왜 미국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 예전에는 일일이 사람들이 발로 한 땀 한 땀 걸어서 이 땅을 서베이를 하고 있는데 그 인디아나 주가 갖고 있는 산림을 서베이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밥 볼머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 인디아나 주에 그때는 그 주의 이 산림국도 아니었어요. 산림청? 아니면 자원청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리소스 뭐 이런 말이 들어가니까요. 한국말로 구태여 번역을 하자면 이분이 그 예전 아주 평생을 걸어 다니는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2차 대전에 해군으로 일을 했는데 그때도 걸었죠. 그리고 1900 몇 년도인가요? 아무튼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45세 때 60년대 초에 이 부서 그때는 이제 그 자원청이 아니라 뭐 다른 그 이름이 달랐어요. 원래 2차 대전 당시에도 엔지니어링을 공부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디아나주에서 45세 때 이렇게 땅을 일일이 걸어 다니면서 그래서 건강하신가요? 꼭 그런 것 같진 않은데요. 왜냐면 어머니도 108세까지 사셨다고 하니까. 그러나 걸어다니는 일이 건강에 도움은 됐겠죠. 뭐 아직도 쟁쟁하시니까. 정정하시니까 이분이요. 그래서 이제 45세 때 처음으로 걸어다니면서 땅을 서베이하는 이런 일을 하다가 왜 은퇴를 하느냐. 본인이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산림에서 산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벌에 쏘일 수도 있고 뭔가 그 독성이 있는 것을 이렇게 풀잎 같은 것을 보면 그 아이비 같은 것도 독성 있는 게 있잖아요. 빨리 피해야지 되고 해야지 되는데 이제 순발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책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조금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움직이고 자연에서 일하는 사람은 조금 더 순발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순발력이 좀 떨어져서 은퇴를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도 내가 할 많은 일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해서 NPR 방송의 앵커가 물어봤어요. 어떤 계획이시냐고 했더니 아주 깜찍하게도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비밀인데 나를 위한 일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나의 뭐 증손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고 60년을 똑같이 걸어 다니면서 땅을 서베이하는 일을 했으니까 이제 뭔가를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 사람이 물러날 때는 스스로 알아야지 된다. 내가 언덕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빠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지 되는 일들이 많은 게 내 잡인데 어쨌든 스스로 은퇴하기로 다음 달이래요. 그러니까 결정을 하셨다고 하고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102세가 될 때까지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시는 분을 은퇴해라 하고 종용하지 않았다는 게 미국의 인디아나주의 한 결정이었다. 그리고 이분도 102세. 저도 그 정도까지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 정도가 되면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요, 사실 미국에서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북한에 관한 내용이나 기생충이 뭐 여러 가지 그 6개 부문 후보에 오른 거나 그 후속 뉴스나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은 좀 미국에서 보는 한국 쪽에 가까운 것 같아서 특별히 이쪽으로 편집하진 않았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